넘버들이 사실 주옥 같은 게 너무 많잖아요. 다들 제가 네네네. 공연 보는데 저희 뒷줄에 그러니까 그날 이제 광복절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꽉 차셨는데 저희 뒷줄과 그 앞줄에서 이 관객분들이 어찌나 함성을 지르시는지 제가 진짜 귀가 이게 얼얼해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얼얼할 정도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어, 이게 8.15 딱 광복절이랑 딱 겹쳐가지고 만세 삼창까지 하는 이번에도 작품을 보니까 제가 좀 이게 대표님하고도 나는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출연진들이 대부분 다 젊으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나라에 대한 뭐 어떤 저항 의식이라든가 뭐 주권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해볼 일이 없잖아요. 거의 다. 그쵸? 그, 여러분들께서.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직접 그 경험을 한 세대는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이런 작품을 준비를 하시면서 이번에 특별히 이번 작품에서 더 약간 그런 저항 의식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쪽으로 음, 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약간 예술가들이 해야만 하는 숙제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기도 하지만 제가 그렇게 배워왔고 선배 예술가 선생님 선배님들 통해서 많이 배워오고 있고 그중에 또 저희 대표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 우리가 작품을 만들고 예술을 하는 이 과정 속에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고 또 많은 선배 예술가 선배님들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잘 만들어진 영화, 드라마, 뮤지컬 작품들을 보고 저희 창작진들은 자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그런 시대를 담은 작품의 이야기를 많이 많이 담아서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서 사실은 이 작품 외쳐조사는 누구나 공감할 법한 자세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공감할 법한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랑 비슷한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연상이 음, 되는. 근데 실제로 그걸 직접적으로 그 사건입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짓말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있어 할 만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이게 그 상황입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안 겪었는데 겪은 척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선배 예술가 선생님들이 많이 하신 그 시대의 이야기를 엮어서 그냥 어찌 보면은 좀 흔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어찌 되면 누군가에게는 또 이 얘기야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열심히 엮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는 잘 만들었는데 문제가 이게 직접 겪어보신 분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표현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인가? 이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모욕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 프로듀서 대표님께서는 그 시절을 겪으셨던 분이고 그 참 살기 힘드셨던 그 시절을 겪으셨던 분이고 그때 당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예. 음, 영화로 봤던 그 장면 속에서 막 나 그때 이거 했잖아. 나 그때 이거 하고 있었잖아. 나 그때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 이런 거 입고 다니고 그때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고 그때 무서워서 이런 데도 못 가고 그때 당시 상황들을 너무 생동감 있게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작품을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어, 되게 좋은 조언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이제
이 장면이 때로 가끔씩은 저희가 만들어 놓고도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좀 의미가 조금 잘 모르고 할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중심을 잡아주세요. 지금 음, 이 장면의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야? 누군가의 이야기고, 이건 어떤 이야기야? 그 중심을 좀, 잘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중심을 잡아주시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가 다 신인들인데, 이 작품을 이렇게, 어, 자부심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중심을 잡아주시는 우리 대표님과 또 저희의 의견을 잘 따라주시는 우리 배우님들의 또 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그 부분을, 그 드라마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이제, 네, 예,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를 많이 만들었다. 했다. 예, 사실은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네. 대표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그, 그 이전, 그 이전에는 그렇게 뭐 별로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생각지 않고 그냥 있다가 이게 그런 사건이 딱 직면이 되면서 정치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됐고 거기서 아, 이게 왜 음, 분노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많이 네. 느꼈고 배우들이 그 실제 그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공부가 됐다. 이런 얘기도 또 전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처음 이 작품에 지금 사실 좀 저항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작품에 좀 메시지로 담아져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작의 발단이 사실은 2017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또 엄청난 촛불 시위와 엄청난 일이 이제 있었던 그 시기에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저희가 또 한 것도 있고 어, 그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니까 약간 맥락이 좀 함께 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맥락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공연의 어떤 운영적인 부분에선 좋은 거지만은 사실은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만큼 지금 억압되어 있구나. 그만큼 지금 소리 지르고 싶구나. 외치고 싶구나. 이런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이야기가 그냥 이때 이랬지 하는 그냥 과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좀 사람들이 좀 너무 잘 살아서 옛날에는 이랬대 하면서 아이들한테 옛날에는 이랬었대 이런 일들도 있었대 하면서 그냥 함께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현실극이 되고 있어요. 예, 저희는 판타지로 쓴 건데 그러네요. 예, 명언이시네. 예, 이게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게 오니까 뭐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만큼 관객분들이 더 마음이 이렇게 울림이 있는 건 좋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좀 잘 행복하게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공연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그 저항정신 뭐 이런 거 너무 우리가 잘 보이지만 저는 외쳐조선의 핵심은 우화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예,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어떤 나라에서 공연이 돼도 그 나라에 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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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의 맞아요.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의 구도는 어디나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 어디서나 이해될 수 있는 구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이번 영국 공연에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인광보, 해피엔딩 구조라는 것은 뮤지컬하고 엄청 잘 맞는 구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복수잖아요. 일종의 복수, 아버지에 대한 복수. 그게 이제 정치적인 것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그 어떤 구태 정치를 이제 물리치는 그런 얘기로 가는데 그렇다고 홍국이 마냥 나쁜 놈이냐 저는 또 그렇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홍국한테도 내면의 아픔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이 맞아요. 왜 이러느냐. 그 자기 이제 부인 때문 아니에요. 네, 예, 부인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나라가 너무 약해서다. 그래서 내가 부강한 맞습니다. 나라, 진짜 힘센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굉장히 나쁜,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렇지, 잘 생각해보면 홍국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음, 그런 모든 구도는 사실 굉장히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되게 원형적인 지점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화적인, 보편적인 특성이 작품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네. 올해 말고 작년에 왜 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K뮤지컬 한번 시연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경수 배우님이 또 다 정리하셔가지고 그때 하셨고, 이번에 연출로 아예 그냥 크레딧이 올라와 있던데,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봤거든요. K뮤지컬 하실 때. 봤는데, 네, 제 주변에 다 영미권에서 오신 분들이 쫙 앉아 계셨어요. 근데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좋냐 물어봤어요. 끝나고. 그랬더니, 음, 되게 궁금해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명이 필요 없었다. 어, 그러니까 이 작품이 뭐 이건 이런 내용이고 이 서사는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안 해줘도 음악과 안무로 모든 게 전달이 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는데, 와, 와, 영광입니다, 진짜 정말. 핵심이다. 진짜 핵심. 핵심이구나, 이거.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뮤지컬에 잘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감각적으로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이게 어떻게 음, 가겠군. 많은 설명이 없어도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겠구나. 서사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런 정서와 이런 어떤 결과, 흥과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이게 느껴지나 봐요. 근데 그게 음악하고 안무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엄청 어떤 분 아직도 기억나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막 흥분하셔가지고 이게 뮤지컬이야. 저한테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뮤지컬이야. 뮤지컬의 문법은 어, 이런 거야, 바로.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직관적으로 음, 우리한테 다가오게 만드는 바로 그게 뮤지컬이야.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와, 그렇지. 이게 뮤지컬의 유니버설한 랭귀지지. 바로 이게. 그런 생각이 확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사실 뮤지컬을 처음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게 이제 우연찮은 기회로 너무 감사하게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직접 본 순간부터 내가 뮤지컬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제가 영어가 그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 마틸다라는 작품을 봤는데 잘 몰라도 그냥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눈물이 많은데 이게 잘 못 알아듣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끝나고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일어서 가지고 막 기립박수 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약간 열심히 해야지 좀 이런 생각이 좀 경험에서 온 그게 아닐까. 관객으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이 우리의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많은 분들이 그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작품에 감동을 하시고 공감을 하셨다라는 거는 그 속에 응어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응어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시원하게 어쨌든 해소가 되셨으니까 감동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관객분들의 응어리를 좀 풀어드리는 게 좀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요. 네. 뮤지컬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제 안에 있는 수많은 응어리들이 쫙 풀어졌었는데, 어,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참 너무 행복하고, 아까도 제 네. 레베카님께서 너무 시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제가 바라는 거거든요. 이 공연 보신 분들이 너무 시원했다. 예, 응어리가 그냥 싹 풀리고 해소가 탁 되고, 아,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채로 이렇게 탁탁 되잖아요. 네, 순간순간. 네, 네, 그것도 같이 그 시원함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이 네.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딸을 언제지? 한 7살, 8살? 굉장히 꼬마 시절에 데려갔었는데 그때 딱 보고 애가 음, 반해가지고 그 부채를 사내라는 거예요. 저한테 MD로. 그래가지고 사줬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밥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계속 피면서 그 안무를 따라하는 거예요. 계속. 아, 그 완전 애기 꼬마가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딸은 외쳐줘서 할 때마다 가는데 이번에도 봤어요. 근데
갈 때마다 부채를 삽니다. 저희 버전이 아, 몇 개인지 몰라요, 지금 집에. 아, 부채를 귀여워. 원래 가지고 있던 걸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새로 항상 또 사시죠. 사고 또 사고. 네. 아, 감사드립니다.